제가 화를 냈는데 울었어. 이거 좀. 자, 다시 합니다. 자, 순열이라는 게 그래서 순서가 있다라는 뜻이야. 순서가 있다라는 의미는 다르게 말하면 순서를 바꾸면 경우가 달라진다는 거야. 아까 얘가 적절치 못한 것 같아요. 암만 생각해도 내 비위가 참아낼 수가 없어서 얘를 바꾸겠습니다. 네, 여러분들한테 이번에 기말고사 성적을 봐서 기말고사 성적이 제일 좋은 사람한테는 선생님이 용돈 10,000원을 주고 2등한테는 5,000원을 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너희들 몇 명 중에 6명 중에 1등과 2등 2명을 뽑아서 그래서 상을 주겠어요. 근데 하늘이가 1등을 했어. 그리고 세빈이가 2등을 했어. 그럼 10,000원을 받고 5,000원을 받겠죠? 자, 이것과 세빈이가 1등을 하고 하늘이가 2등을 했어. 그러면 10,000원, 5,000원을 받죠. 그럼 두 가지 경우는 같은 경우겠어? 다른 경우겠어? 다른 경우가 되죠. 이것처럼 둘의 순서를 바꿨을 때 다른 경우가 되는 것, 그걸 바로 우리는 뭐라고 한다? 순열이라고 한다라는 거야.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구하는 것들 중에 이렇게 순서 있게 나열하는 것, 이걸 바로 순열이라고 하는 거고요. 먼저 이 순열을 하기 전에 제일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이겁니다. 어떤 n개가 있어. 사람이 됐던 뭐가 됐던 n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기로 했냐면 n개를 나열한다라고 그래서 n하고 느낌표 뭐라고 얘기해? n의 계승이라고 부르고요. 영어로 팩토리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바로 n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야. 그러니까 애당초부터 순서를 잘 생각해야 돼. n팩이 먼저 나오고 n개를 나열한다는 말이 나온 게 아니고 n개를 나열하는 방법 자체를 우리는 n팩이라고 얘기하기로 한 거야. 그리고 그놈을 따져봤더니 계산하는 방법이 뭐더라? n에서부터 출발해서 어떻게 일씩 줄여가면서 곱하겠습니다. 어디까지? 마지막에 하나가 남을 때까지. 그런데 마지막에 1은 곱하나 마나니까 보통 안 곱하는 것 뿐이야. 요게 바로 뭐다? n의 계승 혹은 n 팩토리얼. 그 의미가 바로 뭐라고요? n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야. 이걸 바로 우리는 n팩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보셔요. 0팩은 그럼 어떻게 될까요? 0팩. 0팩이라는 말의 의미는 그럼 뭐겠어? 0팩이라는 말의 의미는 무슨 뜻이 되겠어? 0개를 나열하는 방법이야. 그럼 얼마겠어요? 한 가지입니다. 왜냐면 이거는 수가 아니라 경우의 수잖아. 상수가 아니라 경우의 수라고. 나열하는 방법의 가지수야. 그럼 0팩은 뭐야? 나 나열하지 않을 거야. 이 얘기잖아. 그 자체가 뭐야? 한 가지 경우가 되기 때문에 0팩 역시 얼마가 되는 겁니까? 1이 되는 거예요. 1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미를 생각하라는 얘기야. 수만 보지 말고 나열하는 방법, 나열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뜻.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출발을 할 거고요. 일단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자면 앞으로 우리가 계산하는 과정에서 많이 등장하는 건데 n팩이라는 것은 n부터 시작해서 1씩 줄여가는 거라고 얘기했지. 그럼 보셔요. 반대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곱한 거는 뭐라고 표현이 되겠어? n-1팩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 맞니? 그러면 n팩이란 걸 우리는 이 가장 큰 숫자인 n을 별도로 곱해줘서 n 곱하기 n-1팩 이렇게 쓸 수도 있을 거다라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이게 선생님이 왜 언급을 하냐면 단순 계산 문제에서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경우들이 가끔 등장하기 때문이야. 선생님이 미리 언급을 좀 해놓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얘기야. 예를 들어서 6팩이 있어. 그럼 이거는 6, 5, 4, 3, 2, 1 이렇게 계산하는 게 맞는데 우리가 어떤 계산의 편리를 위해서 이놈을 6 곱하기 5팩 이렇게 써줄 수도 있더라라는 얘기라고. 이해되죠? 무슨 뜻인지? 자,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그러면 이제는 순열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보통 순열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n개 중에서 r개를 선택해. 그리고 나서 선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요놈들을
뭐를 정한다고? 순서를 정한다고. 그걸 우리는 나열한다라고 얘기할 거야. 자, 요때 요 표현은 어떻게 하냐면 n개 중에서 r개를 선택해서 순서를 갖고 나열합니다. P라고 쓰고요. permutation. 원초적인 발음이죠. permutation. 그게 바로 영어로 순열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n permutation r. 근데 우리 긴 거 싫어하니까 줄여서 NPR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게 바로 무슨 뜻? 의미부터 알아야 돼. 무슨 뜻? N개 중에 R개를 선택하여 뭐를 정한다고? 순서를 정한다고. 자, 그럼 봐봐. 처음에 N팩일 때는요, N개 전체를 나열하는 거지. 맞니? 그러면 N개 중에 R개만 선택한다는 얘기는 N개를 다 나열하는 거야? 아니면 일부만 나열한다는 의미야? 일부만 나열한다는 의미지. 그러면 N개부터 나열해 가다가 R개, 자, 요게 첫 번째, 두 번째, 요렇게 해서 R번째까지만 나열하고 그 뒤에 건 나열해 안 해? 안 하니까 여기서 끝나버린다고. 그죠? 그거를 계산했더니 어떤 형태냐면 N팩을 N-R팩으로 나눠준 거다. 무슨 얘기냐면 R개까지만 나열을 하잖아? 그럼 이 뒤에 남는 놈이 바로 누구란 얘기예요? N-R팩이란 얘기거든? 근데 이 부분은 곱한다, 안 곱한다? 안 곱한다. 그러니까 N팩을 N-R팩으로 나눠 주겠습니다. 이거는 식 자체의 모양과 의미는 알아야 되고요.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계산할 땐 이렇게 복잡하게 안 할 거고, 이 식 자체는 알아야 돼. 이렇게 안 할 거고, 실제로는 뭐야? N부터 출발해서 1씩 줄여가면서 몇 개를? R개를 곱합니다. 이렇게 계산을 할 거라고. 다시 이것도 여러분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수를 집어넣어서 예를 드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굳이 얘기한다면 5P3이 얼마니? 그러면 식의 의미는 뭐라고? 5팩 나누기 5 빼기 3팩 이런 의미라고. 그 얘기는 5팩 나누기 2팩이란 뜻이겠지. 근데 실제로 계산할 때 요거를 막 이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라 5부터 출발해서 몇 개? 3개. 5, 4, 3까지 3개를 곱해주겠습니다. 이게 바로 순열의 의미가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계산하자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어려운 거 없죠? 그러면 자 이제 요걸 갖고 또 이 순열의 성질을 좀 한번 확인해 볼 건데 첫 번째 NP0은 그럼 얼마일까요? NP0 의미는 뭐야 그러면? N개 중에서 0개를 선택하여 나열한다는 얘기지? 그죠? 그럼 이거는 뭐가 될까? 역시 1입니다, 1. 선생님의 속내는 뭐야? 자, 너희들 중에서 성적이 좋은 사람은 상금을 줄 거야! 하면서 속으로 난 뭐 생각해? 아무도 안 뽑아야지. 이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 그 자체가, 경멸의 눈빛으로 쳐다보니 그 자체가 경우의 수가 몇 가지가 되는 거야? 한 가지가 되는 거라고.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NP형은 1입니다. 요거 기억해 놓으시고요. 특별히 할 게 없는데? 네, 요것만 기억해 놓으면 될 겁니다. 이게 바로 수열의 의미다. 수열은 이거밖에 없어요. 다 끝났어요, 설명. 끝. 자, 문제로 들어갑니다.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결국에 경우의 수 파트는요. 기본적인 개념 가지고 문제 유형을 좀 익히는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여기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가면서 이런 문제는 이렇게 계산하더라 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떠올려야 합니다. 자, 간단한 문제들 보면서 유형마다 필요한 거를 추가적으로 선생님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1740번부터 들여다봅니다.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n 플러스 2 P4 요 놈이 42 곱하기 n P2와 같을 때 만족하는 n의 값을 찾아주세요. 자, 요거는 무슨 뜻? n 플러스 2부터 출발해서 1씩 줄여가면서 몇 개를 곱하세요? 4개 곱하세요 라는 뜻이지. 그럼 이거를 단순히 써보면 이렇게 될 거야. n 플러스 2 곱하기 하나씩 줄여가니까 다음은 n 플러스 1, 다음은 n, 다음은
n-1까지 하나, 둘, 셋, 4개를 곱하세요. 이런 뜻일 거고. 우변은요. 42 곱하기 np니까 요 놈은 뭐야? n 곱하기 n-1까지 2개. 자, 여기까지 이해 안 되는 부분 없죠? 그냥 여러분 무지성으로 그냥 숫자만 따라 적지 말고 식이 의미하는 거를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건 뭐라고? n 플러스 2부터 출발해서 몇 개? 4개. 요 놈은 n부터 출발해서 몇 개? 2개. 요 놈이 좌변과 우변이 같다고 그랬으니까 좌변, 우변 같은 거는요. 그대로 약분해줘도 상관 없겠죠? 그리고 이런 건 막 멋있게 방정식으로 풀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요 놈은 연속한 두 수죠? 연속한 두 수를 곱해서 뭐가 되면 된대? 42. 그럼 뭐 있어요? 7, 6. 따라서 그럼 n값은 얼마 되면 돼? 5. 방정식 멋있게 풀 생각 할 필요 없습니다. 순열과 조합에서는 대부분 연속한 수의 곱이기 때문에 구구단만 외울 줄 알면 우리 다 찾을 수 있다고. 이렇게 해결해 주면 돼요. 자, 여기는 레벨 3 문제도 없을 겁니다. 다 쉬워서. 자, 1749번으로 갈게요. 자, n명의 학생 중에서 3명을 뽑아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가 60이래. 어떻게 표현하자는 얘기야? np 얼마? 3. 그게 얼마래요? 60. 근데 np3은 어떻게 계산하라고? n-1, n-2.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야. 3차 방정식 멋있게 풀 필요 없죠? 연속한 3개 곱해서 60이 되는 놈. 뭐 있어요? 5, 4, 3. 이게 잘 계산이 안 돼요? 이거 우리 소인수분해 막 이것까지 소임하게 할 거야? 60 소인수분해 하면요.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예요. 그럼 나오잖아. 3, 4, 5. 그죠? 근데 이 정도는 아무튼 연속한 4개는 안 나와. 웬만해서는. 많이 나와야 3개니까 이 정도까지는 우리 계산하자. 구구단만 외우면 되잖아. 몇 개 해보면, 2-3번만 해보면 나오잖아. 혹시 내가 시행착오를 겪더라도. 넘어갑니다. 그 다음, 여기도 레벨 3는 없어요. 오, 잘 나간다. 자, 1758번. 자, 이웃하는 경우의 수인데요. 이웃하는 경우의 수. 자, 이 이웃하는 경우의 수를 포함해서 모든 경우의 수, 순열 조합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조건이 들어가 있는 경우의 수를 찾아라 라고 할 때는 항상 조건을 우선 만족시키고 나서 경우의 수를 따지면 돼. 그러니까 이웃한다 문제의 조건에 누구와 누구가 이웃한다 라고 돼 있어. 그럼 그 조건을 먼저 만족시키면 돼. 이웃한다는 게 무슨 뜻이야? 붙어있다라는 거죠. 그럼 먼저 둘을 붙여놓고 출발하자는 얘기야. 예를 들어서 자, 이런 게 있습니다. 여기 A, B, C, D, E라는 5명이 있어요. 얘들이 소풍을 갔어. 소풍이라고 하니 현채를 갔어. 어디? 에버랜드로. 선생님 별로 좋아하지 않는 동네인데 에버랜드로 현채를 가서 이제 놀이기구를 타려고 줄을 씁니다. 근데 이 5명의 친구 중에 B와 C가 커플이야. 재수없어. 그래서 어떻게 줄을 쓰는데 자기네들은 꼭 붙어서 줄을 쓰는 거야. 눈꼴 시려. 그래서 어떻게? B, C를 밧줄로 묶어버려요. 에이, 평생 같이 살아라! 묶어버려요. 그럼 줄을 쓸 때 얘네들은 붙어 다니니까 5명이지만 실제는 5명이지만 마치 몇 명이 줄을 쓰는 거하고 똑같아져요? 4명이 줄을 쓰는 거하고 똑같죠? 이웃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웃하는 놈 자체를 뭐야? 그냥 한 덩어리로 보자는 얘기야. 그래 놓으면 4명이 줄을 쓰니까 결국 줄을 쓰는 방법은 몇 가지가 돼요? 4팩. 그죠? 그런데 줄을 쓴다는 거는 순서를 정하잖아. 그럼 얘네들이 붙어 있더라고 하더라도 요 놈, 두 놈 사이에서 어떻게? 순서를 바꿀 수가 있겠죠. 그럼 요 둘 사이에서 순서를 바꾸는 경우 몇 가지? 2가지만 곱해주면 되는 거야. 2가지만 곱해주면 되는 거야. 그럼 똑같은 경우에 요번에는 B, C, D 3명을 이웃한다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되나 한번 볼까? 그럼 어떻게 해요? B, C, D를 이제 묶어버리는 거죠. 그럼 그때는 몇 명처럼 보이고 3명처럼 보이고 곱하기
뭘 곱해주자고? 그 묶음 안에서 순서를 정하는 방법. 묶음 안에서 순서를 정한다는 얘기는 다시 그 세 놈이 순서를 정하는 거니까 묶음 안에서도 경우의 수 몇 가지? 3팩. 이렇게 되더라는 거야. 그 세 명의 줄을 쓰니까 곱하기 3이 아니야. 세 명이어서 3이 아니라 두 명이어서 곱하기 2가 아니라 그 묶음 안에서 순서를 결정하는 거다라는 얘기예요. 묶음 안에서 순서를 정하는 경우의 수를 구해줘야 된다는 뜻이야. 1758번 문제를 한번 그럼 보겠습니다. 어른 3명이 있어요. 어른 3명이 있고 어린이가 4명이 있어요. 어른끼리 이웃한데, 그럼 어른끼리 이웃한다는 얘기는 어른 3명을 묶어버리자라는 거지. 그러면 어른 한 덩어리, 어린이 4명, 몇 명이 줄 쓰는 것과 똑같고 5명이 줄 쓰는 것과 똑같은데, 다만 묶음 안에서 순서를 또 결정해야 되니까 이 안에서 순서 몇 가지? 300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계산하면 숫자가 경우의 수는 크게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산수 잘해야 돼요. 720까지 나올 거예요. 할만하지? 자, 1766번도 고난도고 1768번도 레벨 3고 레벨 3인데 1768번이 고난도죠? 그럼 1768번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1766번을 볼까? 오히려 여러분 학교에서 나온다 그러면 1766번 정도가 더 잘 나올 것 같은데. 66번이에요. 66번이요? 네, 그럽시다. 1766번 할게요. 근데 학교에서 가끔 모의고사에서 나왔던 문제 같은 거 약간만 변형해서 나오는 경우도 가끔은 있어서 둘 다 할까? 순열은 아마 유형이 10개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12개. 오늘은 유형 10번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조합 하루에 못 끝내겠는데. 한번, 자, 2개 다 볼게요. 그래서 1766번부터 봅니다. 자, 문제의 조건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7개의 문자 A, B, C, D, E, F, G를 일렬로 나열할 때 B와 C 또는 C와 D를 이웃하게 놨는데, 자, A, B, C, D, E, F, G까지니? G까지. 요 놈을 일렬로 나열하는데 뭐라 그랬냐면 B와 C가 이웃하거나 또는 C와 D가 뭐하는 경우? 이웃하는 경우래. 자, 그 얘기는 보나마나 뭐겠어요? B와 C가 이웃하거나 C와 D가 이웃하는 거니까 또는으로 연결돼 있을 때 이거 뭐 하란 얘기일까? 합하란 얘기죠? 여기까지 이해돼요? 즉 우리는 뭐 B, C가 이웃하는 경우의 수에다가 뭐를 C, D가 이웃하는 경우의 수를 더하라는 이런 뜻일 거라고. 그런데 이렇게 합할 때는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거 있다고 그랬지. 우리 경우의 수에서도 했잖아. 이렇게 합의 공식 또는으로 연결될 때는 중요한 거 뭐? 중복되는 거. 중복된다는 건 뭐겠어요? B, C가 이웃하는 거와 C, D가 이웃하는 게 중복되는 건 B, C, D가 이웃하는 거. 맞아요? 맞아? 맞아? 아닙니다. 조금 달라요. B, C가 이웃하는 것과 C, D가 이웃하는 거에 중복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C를 가운데 두고 B와 D가 양옆에 쓰는 경우야. 왜냐면 B, D, C 이렇게 됐을 때는 C와 D는 이웃하지만 B와 C는 이웃해요? 이웃하지 않아요? 그럼 이건 중복되는 경우야? 아니야? 아니란 말이야. 즉 어떤 경우? B, C, D가 단순하게 이웃하는 게 아니라 좀 더 정확히 표현하면 뭐야? C의 양 옆에 누구? B와 D가 쓰는 경우. 이게 중복되는 경우여서 이걸 빼줘야 되는 겁니다. 자, 이해 안 된 사람을 위해서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B, C가 이웃하는 경우는 B, C가 붙어 있는 경우잖아. C, D가 이웃한다는 얘기는 C와 D가 붙어 있는 경우잖아. 그죠? 그런데 B, C가 이웃하고 C, D가 이웃하는 경우 중에 C가 가운데 있고 B, D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물론 다른 놈들도 나열하겠지만 나열하는 과정에 얘가 포함되어 있는 건
BC 이웃하는 요 경우에 계산이 되겠지. 그리고 CD가 이웃하니까 요 경우에도 계산되겠지. 그럼 요렇게 줄 서는 건 몇 번 계산되게 돼? 2번 계산되게 되는 거잖아. 이 더하기에서 똑같은 경우인데. 그래서 빼줘야 된다고. 그러니까 결국 빼줘야 된다는 건 누구야? BC가 이웃하고 CD가 이웃하는 거에 중복되는 것. 그건 뭐다? C의 양옆에 B와 D가 쓰는 경우. 그게 중복되는 경우더라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하나씩 한번 찾아봅시다. 먼저 BC가 이웃하는 경우는 BC를 묶어버리는 거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00 곱하기 BC가 순서 바꾸는 거 몇 가지? 2가지 더하기. CD가 이웃하는 경우도 어떻게 돼요? 똑같죠? 600 곱하기 2 빼기. 자, 이제 보자. C의 양변에 BD가 오는 경우라는 건 C의 양변에 B가 오니까 B, C, D 순으로 오거나 D, C, B 순으로 오거나죠. 맞니?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게 몇 가지야? 2가지. 이렇게 2가지를 결정하고 나면 얘와 얘 또는 얘는 뭘로 보는 거야? 마찬가지로 이제 한 묶음으로 보는 거죠. 한 묶음으로 봐서 몇 가지? 500 곱하기 얼마? 2 이렇게 되더라는 얘기예요. 자, 요거를 계산을 해보면 우와. 한번 실제로 계산해보자. 혹시 선생님 또 실수할 수도 있으니까 선생님 그냥 못 넘어가니까 600 얼마예요? 720 곱하기 하면 1440 두 개 곱하면 2880 빼기 500 얼마예요? 120 곱하기니까 240 그럼 얼마 나와야 되니? 2640 보기에 있나요? 네, 5번이 정답이 되겠네. 자, 다음 할아버지 할머니 1768번입니다. 문제를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니네들이 꽁냥거려. 예.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아이로 구성된 5가족이 영화를 보러 간다. 아, 이렇게 취향 맞추기 어려운데. 영화관의 좌석은 그림과 같이 A, B 2개. 여기 무슨 야, 이 가족들만을 위한 영화관이야. 이런 데 있었으면 좋겠다. 선생님이 한때 꿈이 그런 게 있었어요. 방 하나를, 뭐 꿈까지도 아니지. 지금도 뭐 맘만 먹으면 할 수는 있으니까. 방 하나를 이렇게 극장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편안한 의자, 리클라이너 의자와 스크린, 그리고 빔 프로젝트. 선생님이 되게 젊었을 때, 분당에 사관 강사를 할 때, 그때 이제 복층 오피스텔에서 살았었거든, 분당에 있는. 거기는 복층이 꽤 높았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런 생각을 했었어. 복층 앞 난간 쪽에다가 빔 프로젝트를 딱 달아놓고 아래층으로 쏘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비 오는 거야 지금? 그랬으나 있어도 활용을 못하는 복층엔 먼지만 쌓여가고 지금도 그래. 선생님이 활동 공간은 선생님 집에 방이 2개고 이제 복층이 있거든. 방 2개와 복층에는 먼지만 쌓여가고 있어. 주로 생활하는 거 거실하고 주방 거기만 왔다 갔다. 너 왜 맨날 비워서 내가 말하는 거 맞아? 청소를 해야 되는데.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겨먹은 곳에 좌석을 앉는데 조건이 있어. 조건. 자, 보세요. A열에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웃하여 앉고 B열에는 아버지, 어머니, 아이가 앉는데 아이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와 이웃하고 아이의 바로 앞좌석은 비어 있어야 된대요. 비어 있어야 된대. 자, 조건을 한번 정리해보자. 첫 번째, A열에는 누가 앉는다고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앉는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떻게 앉아야 돼? 이웃하여 앉아야 돼. 떨어지면 안 된대요. 그다음 두 번째 조건 B열에 있는데 B열의 아이는요 아버지 father 또는 mother과 이웃하고 그 다음에 아이의 앞좌석은 어떻게 해야 되는데? 비어 있어야 된대. 이런 얘기야.
자, 우리 대략적인 모양을 한번 살펴봅시다. A열과 B열에 각각 5개씩 총 10개의 좌석이 있어요.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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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3, 4, 5. 이게 A열이고 이게 B열이라고 봅시다. 자, 여하튼 복잡한 조건이 있죠. 그럼 뭔가 경우의 수를 구할 때는 조건을 우선 만족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나와 있는 조건 중에 가장 복잡한 조건을 가진 주인공이 누구야? I죠. I. 그죠? 그래서 우리는 I를 일단 먼저 앉혀놓고 다른 고민을 해보자. 그런데 I를 앉는데 어떤 조건이 있냐면 I가 제일 끝에 앉는 경우.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I가 맨 끝에 앉는 경우. 맨 끝에 앉는 경우. 끝에 앉는 경우. 두 번째는요. I가 왼쪽에서든 오른쪽에서든 두 번째 좌석에 앉았을 때. 그리고 세 번째는 I가 어디에 앉았을 때? 중앙에 앉았을 때. 중앙에 앉았을 때. 자, 그러면 먼저 I가 맨 끝에 앉는 경우를 생각해 볼까요? I가 맨 끝에 앉는 경우는 여기 맨 끝 또는 여기 맨 끝. 맞아요? 맞죠? 그럼 일단 몇 가지 경우가 있는 거야? 두 가지. 에다가 자, 이제 여기 앉았어. 그럼 I의 또 다른 조건은 뭐였니? 아빠 또는 엄마가 이웃해야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 자리에 누가 와야 된다는 얘기야? 아빠 또는 엄마. 맞아요? 그럼 또 몇 가지? 두 가지. 됐어요? 그럼 이제 여기 채워졌고 여기 채워졌지? 맞습니까? 그러면 이제 누구만 남아? 아빠든 엄마든 부모님 중에 한 명이 앉았으니까 나머지 부모님은 이제 여기 아무 데나 앉아도 되네. 다른 조건 없으니까 그럼 곱하기 얼마? 3. 자, 이제 뭐 완성한 거예요, 지금? B열 완성한 거죠, B열. 맞습니까? B열 완성했어요. 자, 그 다음에는 누가 앉아야 돼? 할아버지, 할머니. 근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웃해야 된대요. 이웃해야 된대. 그럼 할아버지, 할머니가 여기 빈좌석을 채웠을 때 이웃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어떻게 앉았을 때? 여기 앉거나, 여기 앉거나, 여기 앉거나. 맞아요? 몇 가지?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맞습니까?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웃한다고 그랬지 둘이 자리는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바꾸면 다른 경우라고 봐야겠네. 맞아요?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는 거야? 세 가지 곱하기 할아버지, 할머니 자리 바꾸는 거. 이렇게 되네요. 자, 요거 몇 가지냐? 4, 3, 12, 36, 72가지 나와요. 자, 지금 뭐 본 거야? I가 양 끝에 앉는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럼 두 번째, I가 이번에는 두 번째 앉는 경우입니다. I가 두 번째 앉았어. I가 여기 앉았어. 여기 앉았어. 여기 앉았어. 자, 이거는 이제 앞쪽보다 조금 복잡해져요. I가 두 번째 앉았습니다. 그러면 아빠나 엄마가 이웃해야 된다라고 그랬지. 맞아요? 그러면 아빠와 엄마가 이웃한다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이 제일 끝에 아빠 또는 엄마가 오게 되면 무조건 이웃하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또 한번 출발해 봅시다. I가 두 번째 앉는 경우는 여기 두 번째 앉는 경우, 여기 두 번째 앉는 경우. 다른 조건은 대칭으로 같을 테니까 몇 가지가 있고 두 가지가 있고 이 자리에 누가 올 수 있다고? 아빠 또는 엄마. 맞아요? 그럼 몇 가지가 있는 거야? 두 가지. 아빠 또는 엄마가 여기 앉았습니다. 그럼 나머지 아빠 또는 엄마는 어디 앉으면 돼, 이제? 세 자리 중에 아무 데나 앉으면 되죠? 됐습니까? 그 다음 이제 A열에 할아버지, 할머니 앉을 거야. 근데 I의 앞자리는 비워놓으라고 그랬으니까 여기는 앉을 수 있어, 없어? 없어. 맞죠? 그러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앉을 수 있는 건 요렇게 앉거나 요렇게 앉거나 몇 가지? 두 가지.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 자리 바꾸는 두 가지.
됐습니까? 그럼 요거 몇 가지죠? 4, 30, 36인가요? 36. 자, 이제 아이를 가운데 한번 앉혀봅시다. 아이야, 앉거라. 여기 앉았어. 근데 이거는 중앙은 한 자리밖에 없으니까. 자, 이제 보세요. 아이가 중앙에 앉았을 때 아빠 또는 엄마가 이웃한다라고 그랬죠. 아빠 또는 엄마가 이웃한다는 얘기는 요 두 자리 중에 한 자리를 누가 앉으면 돼? 아빠 또는 엄마가 앉으면 되는데, 이거 잘 생각해야 돼요. 아빠가 여기 앉았어. 그러면 엄마는 여기 중에 가능한 거야. 맞아? 맞아? 만약에 엄마가 여기 앉았으면 아빠가 여기 앉으면 되는 거야. 맞니? 요번에는 엄마가 여기 앉았어. 그럼 아빠는 여기 앉아도 상관없죠. 맞아요? 아빠가 여기 앉으면 엄마가 여기 앉을 수 있는 거지. 여기 아빠 엄마 앉을 때 여기 아빠 엄마 앉을 때를 따졌는데 문제가 생기지. 어떤 문제가 생겨? 그쵸. 바로 이웃의 아빠 엄마가 앉는 경우는 두 가지에 중복돼 버리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래서 중복되는 걸 어떻게 해줘야 돼? 빼줘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보자. 아이를 가운데 앉았어요. 이 아빠 또는 엄마가 이웃할 수 있는 게 두 자리가 있고 각각 두 자리마다 아빠 또는 엄마가 앉을 수 있죠. 됐니? 여기서 빼줄 거야. 누굴 빼준다고? 동시에 아빠 엄마가 아직 안 끝났어. 미안해. 아빠 또는 엄마가 선택해서 앉고 나머지 아빠 또는 엄마가 세 자리 중에 하나 앉는 거니까 곱하기 3. 맞죠? 빼기. 아이의 양쪽 옆에 그게 중복되는 거니까 아빠 또는 엄마가 앉는 거 몇 가지? 두 가지. 아빠 아빠 앉거나 엄마 아빠 앉거나 두 가지. 에다가 자 이제 뭐 끝난 거야? 비열.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답 틀리면 짜증날 거야. 자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앉힙니다. 아이의 앞좌석은 어떻게 해야 돼? 비어야 돼. 그럼 여기는 비어 있어야 돼. 그럼 할아버지 할머니 앉을 수 있는 자리는 요 자리나 요 자리네요. 몇 가지가 있고 두 가지가 있고 할아버지 할머니 자리 바꾸는 두 가지. 이렇게 된다는 거. 2는 4, 3, 12 빼기 10 곱하기 이거 40이니 그러면 더해서 답 안 나오면 망하는 건데. 이번 있잖아요. 저 48. 2번 48이에요? 아, 요거요? 4, 3, 12. 아, 그러네요. 48. 왠지 답이 안 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드는데요? 왜 48이에요? 4, 3, 12. 12 곱하기는 24. 24 곱하기는 48. 다 더하면 얼마 나와요? 아니에요? 저 잘못했나? 아니에요. 뭔가 선생님이 빼먹은 거야. 뭐 잘못된 거 있어? 얘기해봐봐. 자리가 비열 여기 앉아 두 번째 앉았을 때 여기잖아요. 네. 그 옆에 가운데 그 옆에 그 경우를 앉기로 했어요. 거기 건너뛰고 거기 앉을 때랑 여기 앉을 때랑 거기 앉을 때랑 여기 앉을 때 두 가지. 여기나 여기. 엄마 아빠 앉는 경우는 아빠 엄마. 두 가지. 그러니까 그게 두 가지인데. 그게 두 가지니까. 곱하기 양 끝에 아빠 또는 엄마가 하는 거 두 가지. 아빠가 아이 옆에 동시에 앉아 있는 거기 앉았네. 나머지 세 가지. 여기서 한 거 아닌가? 선생님 뭐 빼먹었나? 아이 아버지. 자, 이게 지금 얼마라고요? 총 다 더하면 160까지? 선생님이 뭐 빼먹었는지 한번 다시 볼게요. 진장할 임의를 연병할. 네, 답이 몇인데? 처음에 거 잠깐만요. 1번에 앉는 경우 5번에 앉는 경우 72가지. 처음에 거 우리 72가지 나왔죠? 요건 맞고요. 2번에 앉는 경우 40가지. 그럼 저게 80가지가 나와야 되는데? 82요? 요게 80가지가 나와야 돼요.
뭘 잘못했는지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이번에 하는 경우 아버지 또는 아이와 이웃하는 경우의 수는 10가지. 이웃하는 경우 여기 앉는 경우 뭐 빼먹은지 알았어. 아까 여기에 아이가 앉았을 때 아빠 또는 엄마가 이웃하는 걸 여기 이웃하는 거면 우리 따졌죠. 그랬잖아. 여기나 여기 앉을 때 2가지, 요 자리에 아빠 또는 엄마가 앉는 2가지, 그 다음에 나머지 나열한다라고 얘기했잖아. 그거는 여기에 이웃하는 경우만 따져준 거잖아. 근데 아빠 또는 엄마가 여기에 이웃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 뭐 2번째 것만 아마 다시 하면 될 것 같아요. 쏘리. 요것만 다시. 혹시 여러분 얘기한 게 그거예요? 니네 얘기한 게 그거니? 네. 자, 다시 2번째 자리에 앉는 거만 다시 해볼게요. 여기 또는 여기 앉는 거 2가지. 그 다음 아빠 또는 엄마가 이쪽에 이웃할 때 몇 가지? 아빠 또는 엄마 2가지. 나머지의 부모님 중에 1명 앉는 거 몇 가지? 3가지. 에다가 요번엔 더해주는 거예요. 아빠 또는 엄마가 어느 쪽에 이웃하는 거? 요쪽에 이웃하는 거. 그걸 안 따졌다는 얘기야. 그러면 요쪽에 이웃하는 경우는 다시 또 2가지. 에다가 나머지 자리에 역시 엄마 또는 아빠가 앉는 거 3가지인데 여기도 뭐가 생겨? 중복되는 거 생기지? 그럼 여기도 몇 가지 빼줘야 돼? 2가지. 왜냐면 아빠, 엄마, 아빠 이렇게 하는 게 중복되니까. 요게 A열. B열. 곱하기. 여기 앉았을 때 할아버지, 할머니 앉을 수 있는 게 2 곱하기 2라고 그랬나요? 이거 40 안 나오면 집에 갈 거야, 나. 네네네. 그거 아이가 그럼 4번째 앉았을 때는 중복은 생기는 그게 그래서 요 2가 여기 앉을 때 또는 여기 앉을 때로 다 따진 거잖아. 맞아요. 요것도 2 곱하기 2여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앉을 때 중복되는 거, 여기 앉을 때 중복되는 거. 맞습니다. 이거 4가지여야 돼요. 틀릴 뻔했다. 그럼 딱 40 나와요? 다행이다. 그래서 한 번만에 수정했네요. 그래서 답은 이거 40까지예요? 40이 아니라 이게 80까지가 나와야 되는데? 80 아니에요? 80이죠. 깜짝 놀랐어. 요게 20, 요게 20, 12, 24 빼기 4, 20 곱하기 4, 80. 80입니다. 192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문제 나오면 복잡합니다. 있지만 말장난이죠. 자, 다음으로 들어갑시다. 자, 이제는 1769번이에요. 자, 문제를 찬찬히 읽어봅니다. 경우의 수는 특히 문제를 좀 찬찬히 읽어서 유형들을 좀 기억해야 된다고 그랬어. 1769번 문제 볼게요. 빨간색 2송이와 파란색 4송이를 일렬로 심을 때 빨간색 꽃길이 이웃하지 않게 심는 경우는 하고, 이런 문제 특히 경우의 수에서는 괄호 안에 나온 조건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져요. 괄호 안에 뭐라고 써있니? 뭐래? 꽃의 종류는 모두 다르다. 색깔은 같지만 종류가 다르다. 왜 굳이 종류가 다르다는 얘기를 했을까, 미래야? 왜 꽃의 종류가 다르다는 조건을 달았을까?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에? 종류가 다르다는 얘기는 둘이 자리를 바꾸면 다른 경우가 된다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그런 거야. 그래서 이렇게 조건에 종류가 다르다라는 말 나왔을 때는 어떤 개념이다? 순열의 개념. 자리를 바꾸면 다른 경우가 된다를 생각하라는 얘기고, 뭐 똑같은 게 있어요. 뭐 같은 주사위, 뭐 같은 상자, 뭐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경우가 있다고. 그때는 뭐야? 자리를 바꿔도 같은 경우가 된다. 그게 뒤에서 나오는 조합의 개념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순열에서 보자. 뭐라고 그랬냐면
이제 문제를 볼게요. 1769번. 빨간색 꽃 두 송이. 빨간색 꽃 두 송이. 그 다음 파란색 꽃 네 송이를 심을 때 빨간색 꽃끼리 중요합니다. 뭐래? 이웃하지 않게. 자, 이웃하지 않게라는 말에 문제를 푸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지금까지 배웠던 단순한 방법으로 이웃하지 않는다라고 그랬으니까 뭐해서? 전체 경우의 수에서 빼주는 경우야. 어떤 경우? 이웃하는 경우. 이게 제일 쉽죠? 이게 제일 쉽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조금만 복잡해지면 이것만 갖고 계산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다른 방법도 배워볼 거야. 근데 일단 이거부터. 자, 전체의 경우의 수라는 건 뭐니? 이웃하든 안 하든 신경 안 쓰겠다는 얘기야. 총 몇 개? 6개를 나열하는 거니까 뭐가 되고요? 600 빼기 이웃하는 경우. 누가 이웃하는 경우? 빨간색 2개가 이웃하는 경우. 빨간색 2개가 이웃하는 경우는 얼마가 되는 거야? 500 곱하기 2. 그러면 이 경우는요 360까지 나옵니까? (360) 아닌데 탄수도 잘못했나 본데나? 600 500 곱하기 난 산수 더럽게 못한다? 4 곱해줘야 되는구나. 480까지가 나올 거야. 자, 그런데 이웃하는 경우 말고 이렇게 이웃하지 않도록 하라라는 조건은 문제 조건이 조금만 복잡해지면 이렇게 계산이 쉽게 안 되는 경우도 있어.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웃하지 않는다라는 조건이 있을 때는요. 우선 이웃해도 되는 것 먼저 나열을 하세요. 이웃해도 되는 것 먼저 나열을 하고 그 다음 나열한 사이에 이웃하면 안 되는 것들을 다시 나열해 주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지금 빨간색 2개, 파란색 4개가 있는데 빨간색끼리는 이웃하지 않아야 된다. 그 얘기는 파란색끼리는 이웃해도 된다라는 거지. 그럼 이웃해도 되는 거 먼저 줄을 세우라는 얘기예요. 몇 가지 방법이 있을까요? 4팩. 맞아요? 4팩이라는 얘기는 일단 파란색 4개를 나열해 놓은 거죠? 그지?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빨간색. 사이사이라는 얘기는 이제 꽃이 놓일 수 있는 장소인데 사이사이 여기만 의미하는 게 아니고 여기 5개의 자리 중에 2개를 선택하게 되면 이 자리 중에 선택하게 되면 무조건 사이에 파란 꽃이 들어가니까 어디를 선택하든지 간에 빨간색끼리는 이웃할 수가 없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4팩에다가 이 5개의 자리 중에 몇 개를 선택하자고? 빨간색의 꽃을 2개를 선택하고 자리 바꾸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뭐가 되는 거야? OP2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왜 선생님이 이게 더 여러분 쉽게 느껴지지만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웃하지 않는 조건에 앞으로 이렇게 풀어야 될 문제들이 훨씬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자, 그러면 4팩이면 얼마예요? 24. 5P이면 얼마예요? 20입니다. 그럼 이거 계산하면 얼마니? 480이니? 똑같이 나오죠? 480? 당연히 똑같이 나와야지. 똑같은 문제니까. 그래서 이거는 두 번째 방법을 사실은 이 방법이 여러분한테 사실은 더 중요한 방법이에요. 앞으로 이런 거 많이 풀어볼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와 관련된 문제를 하나 더 보겠습니다. 1773번 문제 한번 볼게요. 이런 문제 중에 조금은 더 말 바꿔서 복잡해 보이는 문제야. 1773번. 자, 문제를 먼저 한번 읽어봅시다. 똑같은 방석 10개가 일렬로 놓여 있어요. 일렬로 놓여 있는데 A, B, C, D, E에 5명이 앉을 때 어느 두 사람도 이웃하지 않는 경우의 수는 그랬어. 자, 두 사람 사이에 빈 방석이 있으면 이웃하지 않는 거래요. 자, 다시 방석이 몇 개 있어? 10개.
방석이 10개 있습니다. 그 다음 A, B, C, D, E라는 5명의 사람이 있는데 요 놈들이 뭐래? 이웃하지 않는데요. 이웃하지 않는데. 자, 그러면 개념적으로는 똑같은 거야. 어떻게 하자고? 이웃해도 되는 놈들끼리 나열하라고 그랬지. 근데 이 문제하고 이 문제는 조금 의미가 달라. 의미가 달라? 경우의 수는 그런 걸 찾아야 돼. 어떤 의미가 다를까? 뭐가 다를까? 그럼 이웃해도 되는 건 방석을 먼저 나열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면 조금 고민해 봐야 돼.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지만 조금 고민해 봐야 돼. 왜 그럴까? 아까 요 놈은요, 파란색 꽃이 놓여있고 그 사이사이에 빨간색 꽃이 들어가는 거지만 이거는 방석 위에 사람이 앉는 거잖아. 방석 위에 사람이 앉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방석 사이에 앉는다는 개념이 아니잖아. 그치? 그죠? 그럼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이게 나중에 방석이든 나중에 뭐 의자든 똑같은 얘기야. 사람이 방석에 앉는다고 그랬지? 그럼 A, B, C, D, E 5명한테 어떻게? 방석 하나씩을 미리 나눠줘 버리는 거야. 방석 5개를 나눠줘 버리는 거라고. 그럼 이제 방석이 몇 개 남아있어? 5개 남아있죠? 그래서 어떻게? 방석 먼저 나열하는 거야, 이제는. 몇 개 남은? 5개 남은 방석을 나열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방석 사이에는 구분이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방석 사이에는 구분이 없어요. 그럼 방석 놓고 이제 엉덩이에 방석을 깐 채로 A, B, C, D, E가 자리를 잡으면 돼. 이제 어디 자리를 잡으면 되는 거야? 요 자리 중에 몇 개? 5개 자리를 잡으면 되는 거죠, 이제는. 그럼 방석 10개는 자연적으로 깔려있게 되는 거잖아. 다 엉덩이 깔고 자기가 갖고 있는 방석 앉으면 되니까.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자리 중에 몇 개? 5개를 선택해서 나열하는 방법. 6P5가 됩니다. 그럼 이거 몇 가지 되나요? 720 나오나요? 자, 1775번. 자, 문제가 이렇게 써. 오렌지라는 6개의 알파벳 철자를 나열할 건데 어떻게 나열한대요? O와 R은 이웃해야 되고 G와 E는 이웃하지 않아야 됩니다. O와 R은 이웃해야 돼요. 그 다음 누구랑 누구? G와 E는 이웃하면 안 된대요. 자, 그러면 이놈도 자, O와 R은 이웃해야 된다는 얘기는 반드시 이웃해야 된다는 얘기고 여기에 다른 문자들도 이웃해도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우리는 항상 이웃하지 않는 거 말고 이웃해도 되는 걸 먼저 나열하라고 그랬지? 이웃해도 되는 걸 나열하는데 조건에 뭐가 있는 거야? 이웃해도 된다 중에 O와 R은 뭐다? 반드시 이웃해야 된다죠. 자, 그러면 이웃하면 안 되는 G, E는 놔두고 O, R, A, N 4개를 나열을 먼저 할 건데 그 중에 뭐 O와 R은 이웃해야 된대. 이웃해야 된대. 자, 그럼 나열하는 방법 어떻게 돼요? 3패 곱하기 2. 지금 뭐 한 거야? 이웃해도 되는 거 먼저 나열한 거지? 그죠? 그런데 OR은 어쨌든 한 덩어리야. 맞죠? 그 다음 뭐 A, N 이런 식이라고. 그리고 G와 E를 이제 똑같죠? 어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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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요 사이는 못 들어가죠? OR이 이웃해야 되니까 빼고 하나, 둘, 셋, 넷. 4자리 중에 몇 자리? 2자리를 선택해서 나열하는 거. 그래서 이 2개를 어떻게? 곱해주면 될 겁니다. 그럼 12 곱하기 12네요. 144가지가 되겠네요. (1779번은) 안 할 겁니다. 이 순열조합에서는 너무 복잡해 보이는 건 해야 되나? 하실 거예요?
이 자리에 앉는다라는 거 있죠. 뭐 차에 탄다, 뭐 마차에 탄다, 뭐 버스에 탄다 이런 문제가 의외로 종종 많이 등장을 해서. 근데 네. 그 위에 것도 레벨 3예요. 네, 그 위에 것도 레벨 3예요. 그럼 할 거예요? 둘 중에 하나만 합시다. 1779번 합시다. 그나마 학교 시험에서 조금 다뤄질 수 있는 한 가지. 내 생각에 경우의 수나 순혈조합에서는 문제가 그렇게 어렵게 안 나올 겁니다. 어렵게 나오면 죽음이에요. 좀 많이 나오는 형태 어려운 문제 중에서도 잘 단골로 등장하는, 물론 다시 얘기하지만 산수는 여러분들의 몫이고요. 결국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까를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거니까. 자, 또 읽어봅시다. 어느 관광지에 7명의 관객이 마차를 타려고 합니다. 마차에는 4개의 2인용 의자가 있는데 제일 앞좌석의 오른쪽에는 말을 모는 사람이 앉아야 된대요. 그리고 나머지 7명의 관광객이 다음 조건을 마주쳐야 된대요. 만족해야 된대요. 가는 뭐냐면 A와 B는 같은 2인용에 앉지 않아야 된대요. A와 B는 사이가 안 좋아. 같은 2인용 의자에 앉지 않고요. 두 번째 조건, C와 D는 반대네. 같은데 앉아야 돼. 둘이 커플인가 보다, 그치? C와 D는 같은데 앉지 않아야 된대요. 둘은 왼수인가 보다. 근데 생각보다 그닥 어렵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요렇게 자리를 앉았어요. 여기에는 이미 누군가 앉았습니다. 조건 먼저 만족해보자. 자, 이웃한다는 조건이 더 복잡해 보이니? 이웃하지 않는다는 게 더 복잡해 보이니? 우리 지금까지 경험을 봤을 때 이웃하지 않는 게 더 복잡했어. 그렇잖아. 그래서 어떻게 이웃하지 않는 경우를 먼저 따질 건데, C와 D가 이웃하지 않는다라는 조건 중에 마부의 옆에 C와 D 둘 중에 한 명이 앉는다면 이 조건은 무조건 해결이 되네요. 그죠? 따라서 이 자리에 먼저 C 또는 D가 앉는 경우를 생각을 해봅시다. C가 앉거나 D가 앉는 거니까 몇 가지? 2가지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A와 B에 대해 생각해 볼까? 나란히 앉아야 된다고 그랬으니까 A와 B가 앉을 수 있는 데는 어디? 여기. 몇 가지? 3가지 곱하기 자리 바꾸는 거 6가지. 됐습니까? 됐어요? 그 다음에 아직 안 끝났어. 아직 앉지 않은 애 있잖아. 누구? C 또는 D 중에 한 명이 앉으면 나머지 한 명은 아직 안 앉았죠? 그럼 A, B가 앉은 다음에 몇 자리가 남게 돼? 4자리. 4자리 중에 아무 데나 앉아도 되니까 곱하기 4.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그럼 이 경우는 2, 6, 12, 48가지네요. 자, 지금 뭐 본 거야? C 또는 D가 여기 앉았을 때 얘기인 거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C 또는 D가 여기 앉지 않았을 때의 얘기입니다. 않았을 때. 그러면 C 또는 D가 여기 앉지 않고 다른 데 앉았다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A와 B는 여기 앉을 수가 없어요. 둘이 나란히 앉아야 되니까, 그지? 자, 그럼 먼저 C부터 먼저 앉아볼 거야. C부터 앉아볼 거야. 앉을 수 있는 방법 몇 가지 있어요? 여기 제외하고 6가지가 있습니다. 6가지가 있어요. 그죠? 6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만약에 C가 여기 앉았어. 그러면 D는 여기 앉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여기를 제외하고 몇 가지 방법이 있는 거야? 4가지 방법이 있는 거야. 맞니? 그러면 D가 앉는 거 몇 가지? 4가지. 4가지. 그러면 요 중에 누군가는 C 또는 D가 앉았어요. 여기도 앉았어. 지금 왜 그러냐면 A, B는 어차피 2자리를 온전히 확보해야 되는 거잖아. 근데 C와 D가 요 자리가 아닌 또 다른 자리에 앉으면 이 자리를 어쨌든 다 차지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왜냐면 A, B가 같이 어차피 앉을 수가 없으니까. 그럼 A, B가 앉을 수 있는 건 몇 자리밖에 안 남아? 하나밖에 안 남을 텐데 둘이 자리는 바꿀 수 있는 거니까 곱하기 2. 그럼 요건 얼마 돼요? 48가지네. 이것도 역시.
자, 그럼 모든 조건 다 끝이 났나요? 그럼 답은 96까지여야 되니? 아, 끝난 게 아니구나. 이거는 지금 A, B, C, D만 안 친 거잖아. 그죠? 이 각각의 뭐가 남어? 나머지 사람들 앉는 방법이 남는 거지. 총 7명이라고 그랬으니까. 지금 이건 몇 명만 안 친 거야? 4명만 안 친 거잖아. 그죠? 4명 앉은 상태에서 그러면 여기에 나머지 사람들은 조건 없이 앉으니까 뭐 해야 돼? 3팩. 요 놈도 뭐가 돼야 돼? 3팩. 그래서 더해줘야겠네요. 나머지 세 사람은 아무 데나 앉아도 되니까 나열하는 방법이잖아요. 48 곱하기 3 하면 96, 48 곱하기 6 4, 6에 24, 8, 6에 48 288가지인가요? 그럼 288 곱하기 2 하면 576인가요? 답은 576. 예, 576이 답입니다. 자, 마지막 한 문제만 하고 쉽시다. 1780번. 1780번. 자, 뭐라고 돼 있냐면, 의사 3명과 간호사 3명이 있대. 의사 3명, 간호사 3명. 이 있는데, 얘들을 일렬로 세우는데요. 일렬로 세우는데, 어떻게 세운대? 의사와 간호사를 교대로 세운대. 의사와 간호사를 교대로 세운대. 자, 이거 조심하세요. 교대로 세운다는 말과 이웃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조금 다른 말입니다. 자, 왜냐면 이제 이런 얘기야. 예를 들어 의사가 앉았어. 이웃하지 않는다라고 할 때는요. 간호사를 어디다 세우라는 얘기야? 여기에 세우면 된다는 얘기지. 맞니? 그런데 만약에 간호사가 여기 이렇게 앉으면 간호사끼리는 이웃하지 않지만 의사끼리는 이웃하니까 이제는 의간 이러면 의사와 간호사가 교대로 된 거야? 아니야?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교대로 세운다라는 건 이웃하는 것과 조금 다르게 문제를 풉니다. 그럼 어떻게 푸느냐? 교대로 세운다라고 할 때는 의사와 간호사를 따로따로 줄을 세워요. 따로따로 줄을 세웁니다. 자, 의사들 이쪽으로 줄 서세요. 몇 가지 방법? 3팩. 간호사들 옆에 줄 서세요. 몇 가지 방법? 3팩. 그래 놓고 어떻게? 둘을 3명 앉았죠? 요 놈들을 어떻게 하는 거야? 이렇게 크로스로 끼워 맞추는 거야. 그런데 끼워 맞출 때 잘 보세요. 의사 간호사를 끼워 맞추는데 이렇게 끼워 맞춰도 교대가 되지만 이렇게 끼워 맞춰도 교대가 되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가 돼요? 이런 얘기야. 의사 앉았을 때 간호사가 여기 들어가도 교대가 되는 거지만 여기 들어가도 교대가 되는 거죠. 그지? 그리고 의사와 간호사를 우리는 동시에 다 줄을 세우는 거니까 결론은 3팩 곱하기 3팩에다가 마지막 끼워 맞추는 방법 몇 가지? 2가지. 이렇게 계산이 돼야 된다는 뜻이. 그럼 3팩이면 6이죠? 6에 36 곱하기 36 곱하기 2야. 야, 이 줄 쓰는 것도 되게 경우의 수가 많네요. 그죠? 306에, 이미 36에 한번 계산한 거죠? 난 이래서 경우의 수가 싫어. 그럼 72가지인가요? 36을 계산해놓고 또 36을 곱하기 12. 네, 잠깐 쉬었다 합시다.